안녕하세요. 한국과 연이 깊은 외국인들의 사연을 전해주는 감동사연 채널 일상공감입니다. 오늘의 사연작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서 사업체를 운영 중인 카밀라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제 한국인 아버지 덕분입니다. 저는 베이비박스에 버려졌다고 합니다. 18살의 젊은 친모가 저를 낳았답니다. 답이 없던 친구의 행동에 헤어지는 과정이었고 그 과정에서 제가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애리조나주의 세이프 헤이븐 법에 따라 병원에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출산하고 며칠 내로 기간 등 지정된 장소에 익명으로라도 안전하게 아기를 넘겨주면 산모를 처벌하지 않는 법이 있죠. 저는 후에 한 한인 가정으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몰랐지만 자라날수록 제 부모님과 저의 외모는 많이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그럴 때마다 속 상했습니다. 제 자신이 이 가정에 끼지 못한 것 같고 저 혼자 돌연변이 같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는 한국인 아버지와 함께 손을 잡고 근처 공원을 걷고 있을 때 이상한 감정이 제 가슴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항상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자랑스러워했고 미국인들이 많이 사는 이 동네에서 눈에 띄었던 아버지의 외모를 받아들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근처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저는 그들이 사용하는 한국어 단어를 잘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들의 어조에서 호기심과 혼란이 뒤섞인 것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뛰기 시작했고 저는 본능적으로 아빠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빠는 걸음을 멈추고 제 눈높이에 맞춰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그는 괜찮아? 카밀라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아빠 왜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는 거죠? 우리 모습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가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아빠는 소용돌이치는 감정의 무게를 느끼면서 가끔 사람들은 그들이 익숙하지 않은 것을 볼 때 쳐다보고는 한단다. 그것은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야. 우린 우리 문화의 아름다운 혼합체이고 이건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한단다라고 말해주셨어요. 저는 그때부터 입양 가정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저를 늘 같은 마음으로 지지해주는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사춘기를 맞으면서 저는 굉장히 삐뚤어지기 시작했어요. 친구를 잘못 사귄 거겠죠. 비록 저는 한국인이 아니지만 저는 한국 문화를 자랑스러워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안 친구들과도 쉽게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곳은 아쉽게도 한국인 친구는 없었지만 중국인 친구를 한 명 사귈 수 있었죠. 그 친구도 입양아였기에 저희는 공통점을 가지고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중국보다 한국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할 때면 그 친구의 표정은 안 좋아졌습니다만 저희 사이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날은 제 중국인 친구가 너 그래봤자 한국인 아니잖아 하면서 저를 비꼬고는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자긍심을 잃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후에 친구는 가정적인 문제로 점점 삐딱선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불행했으면 좋겠는지 중국인 친구는 한국에서 안 좋은 사건이 생길 때마다 저에게 보여주면서 제 기분을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친구는 한날은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대.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면 안 된다. 너는 노란 머리니까 노란 머리 짐승이네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어린 마음에 부모님 두 분 다 한국인인데 나를 노란 머리 짐승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혹시라도 내가 실수를 하거나 반항을 하면 부모님은 나를 버리실 거야 라는 생각으로 이어졌죠. 저는 점점 동화되기 시작했고 전에는 미처 몰랐던 한국인 부모님의 단점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갈수록 이게 점점 심해졌고 저는 부모님과 식사 자리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부모님은 저를 버릴 것이라는 생각이 저를 지배하기 시작했죠. 저는 타투를 했고 코와 입에 피어싱을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 몰래 뻑뻑 펴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저는 가출까지 하게 됐습니다. 가출을 부모님께서 오는 문자와 전화에 저는 일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국인 친구와 어울리면서 못된 짓 많이 했습니다. 그 중국인 친구는 가스라이팅의 귀재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일에 왜 제가 가담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친구는 한국에 대한 열등감과 저에게 열등감이 있었고 저를 나락으로 보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는 급기야 저에게 도둑질을 하라고 했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도둑질을 했습니다. 과자 한 봉지를 배에 넣는 순간 덩치 큰 흑인 사장에게 걸리고 말았고 친구와 저는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가는 동안 저는 그 친구의 밑바닥을 봤습니다. 그 친구는 저는 중국인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친구가 시켰습니다.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래도 친구라고 믿었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요. 저는 경찰관에게 부모님이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입양할 뿐이고 가출한 지 이제 몇 달이 지났기 때문에 학교 재학에도 문제가 생겼을 것이고 부모님도 학대 및 유기로 골머리를 썩고 계실 것이니까요. 부모님께 전화를 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관님들은 계속해서 요구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정말 한 걸음에 달려오셨습니다. 그리고선 저를 껴안고 이리저리 보더니 다친 곳이 없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다친 곳이 없다고 괜찮다고 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경찰관과 사장님께 이야기를 잘해주셨고 저는 무사히 집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저는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딸 카밀라. 우리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알아주렴. 우리는 너의 여정이 우여곡절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우리는 카밀라 너를 지원하기 여기에 있는 거야. 우리는 너가 그 감정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전념할 것이야. 우리는 당신의 가족이며 함께 성장 그리고 끝없는 사랑의 길을 만들 것이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의 탈선에 대해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 후로 저는 달라졌습니다. 타투는 지울 수 없었지만 모든 피어싱을 빼고 금연 모드에 들어섰습니다. 저는 금연을 성공할 수 있었고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역 내 한 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아르바이트 해보겠다고 했지만 부모님은 공부에 전념하라며 학비와 용돈도 계속해서 대주셨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지원에 힘입어 수석으로 졸업을 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저는 조그맣게 사업을 하나 시작했고 코로나에 힘을 얻어 떼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부모님께 무언가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부모님은 사양하셨지만 저는 그동안 아버지가 몰래 봐오시던 차 한 대 뽑아드렸습니다. 새로 뽑은 포르쉐를 집 마당에 주차를 해놓고 아버지를 불러냈습니다. 아버지는 포르쉐 내 좋은 차군 사고 내지 말고 잘 타고 다니려 하면서 연신 포르쉐를 쓰다듬더라고요. 저는 아버지께 아빠 거야라고 했고 아버지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시며 뭐라고 라면 믿을 수 없어 하셨습니다. 제가 찾기까지 건네자 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사춘기 시절의 탈선에 대해 사과를 드렸고 이제서야 효도를 한다고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 일을 담아뒀니 카밀라 자식이 자라면서 그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단다. 아버지에게 보답하려고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산 거구나의 앱이 마음이 찢어진단다. 아버지는 저를 진짜 딸로 생각하신 거였어요. 저는 눈물을 흘렸고 그제서야 저희는 진심이 통했습니다. 현재 저는 그 사업체를 운영하며 더 성장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최근 좋은 집으로 이사를 했고 저희 가족은 행복합니다. 오늘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카멜라님 너무 마음 아픈 사연입니다. 오늘 사연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감동사연 채널 일상공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